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TR 부문과 호텔 레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굉장히 좀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이었는데, 자, 2015년 이후부터는 크게 한번 눌리더니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 아닌 이제 구간 먹고 나와야 되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가 아닌 중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종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에 있어서는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상황 보시면요, 오랫동안 좀 조정이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저점 6만원 찍고, 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면서 좋은 추세,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7%가량. 자,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꺾이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자, 과거에는 이제 좀 물리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여러분들 평단이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평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투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까지도 같은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좀 팔고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크게 들어오면서 오늘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일단 과거에도 비중이 높았어요. 보시면요, 과거에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 거의 유지를 하죠. 네, 그래서 공매도의 이제 주 타겟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비중 자체가 꾸준하게 높다는 점은 공매도의 주 타겟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점은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뭐 그렇다고 무조건 못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차장고 보시면요, 그래도 대차장고는 좀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400만대에서 요때는 한 500만대까지도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400만대에서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300만대까지도 갔다가 다시 한번 400만대. 그래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뭐 300에서 400만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면요, 4조 7천, 5조 7천, 3조 1천 한번 올라가다 뚝뚝 한번 꺾이죠. 이때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제 2020년도 초부터 시작이 되면서 완전 그냥 폭락을 했죠. 자, 어쨌든 이후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갑니다. 3조 7천, 4조 9천, 5조 4천. 그러니까 코로나 때 눌린 이후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매출이고요. 영업이익 보시면요, 2,000, 2,900 마찬가지로 한번 크게 꺾여서 적자, 이후로는 턴어라운드 1,100, 700, 2,000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좀 양호해 보이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한번 크게 눌렸다가 적자를 또 작년에 한 번 더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하지만 올해 굉장히 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요, 200, 280, 360, 360, 440, 380 올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은 상당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이 있다는 점은 어쨌든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15, 20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죠, 수익성. 그러다가 한번 이제 코로나 겪고 크게 꺾였고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지만 다시 한번 작년에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기록을 합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과거의 수치 비슷하게 20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성 회복을 합니다. 자,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다시 한번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좋아집니다. 자, 이제 다만 배당이 크진 않아요. 자, 올해 배당 220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꾸준하게 한 200원 정도 배당을 했네요. 올해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어쨌든 뭐 요들을 배당을 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0.25% 배당 수익률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슷한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27.23배, PBR은 4.41배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주가 상태는 자, 상당히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비싼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참고하셔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128.1% 증가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와 회사 추정치를 각각 69.3%, 65.2% 상회하면서 상당히 큰 이런 좀 상승하는 이런 실적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분기 너무너무 좋았고요. 자, 국내 해외 공항 면세점 리오프닝 효과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보다 이제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호텔 레저 부문도 투숙률 회복으로 좋은 실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는 7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패션, 액세서리, 부티크 등 이런 신규 운영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신규 사업장의 경우 2018년에서 19년 대비 모든 참여자들의 임차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호텔신라 또한 과거 대비 수익성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면세업계의 가격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상존을 합니다. 하지만 면세 부문의 실적이 1분기를 바닥을 찍고 전분기 대비 좀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계에서는 1분기를 좀 바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면세 부문. 자, 그리고 호텔신라의 이제 내년 영업이익은 2,704억 원으로 과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었던 2019년에 2,959억 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내년에도 어쨌든 거의 역사상 최대 실적에 좀 가까워질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업계의 상황입니다. 자, 향후 중국 보따리상의 활동이 정상화된다면 실적 추정치는 상향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는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포텐셜을 잠재적인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예상보다 더딘 중국 화장품 시장의 회복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호텔신라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손객 수수료 안정화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쇄해줄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불행 중 다행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재료는 나쁘지 않아요. 재료 괜찮고 실적 1분기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이렇게 최근에 이슈는 좀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비싼 구간에 있고 이제는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자, 올라가는 주가 조심하시고 올라타시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아무리 지금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메리트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마시고, 기존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수익이 정말 많이 나신 분들은 그냥 지금 다 익절하세요. 100% 일괄 익절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수익이 조금 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70-80%는 좀 익절하시고 나머지 소액 비중만 조금 더 노려보시는 전략.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지금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막 급락이 막 크게 나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다시 한번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좀 익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대응하시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물리신 분들은 얼마 낙폭이 크지 않아요. 굳이 물은 안 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진짜 여기 막 10만원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만 물 살짝 한번 타주시면 되지, 이외에 뭐 한 9만원대까지도 뭐 굳이 물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시다가 적당히 손절하시든지 조금 더 위에 올라올 것 같으면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너무 물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지금 뭐 본전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조금 위에서 물려 계신다 하시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손실이 크지 않다면 저는 지금 손절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서 거기서 또 수익 내면 되니까요. 손실이 크지 않다면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제는 좀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70%, 80% 혹은 100% 이렇게 좀 익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